안녕하세요.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제인 연수에서 나왔던 사안인데 사회적 상당성을 이유로 파산관제인이 부인 청구를 취하한 사례입니다. 2013년도 학위 사건입니다. 여기서 사회적 상당성, 부인 청구를 조각시키는 사유를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데 결국 부인 청구를 하지 말란 얘기죠.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사례인지 어떤 사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 제가 하시는 말씀만 잘 들어도 대략 취지는 이해하고 뭐 비슷한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비슷한 사건에 어떤 환가를 한다거나 이럴 때 응용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부인 청구 경우 채무자는 2011년 12월 23일 파산 신청을 하면서 2011년 초경 상태에 이르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채권 정보를 보면 채무자가 2003년 벌써 이 당시에 8년 전이죠. 3월 20일경 차용한 채무자 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 자산관리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2,541만 원이 이르고 채무가 채권자가 4명의 채무총액이 8,100이었습니다. 채무자의 남편 돌아가신 분입니다. 망 누구는 2011년경 초경 간암 진단을 받고 7월 15일 서울 모병원에서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습니다. 채무자는 2011년 9월 5일 남편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의 계약자를 채무자에서 상대방, 즉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 동생 명의로 변경했습니다. 계약자를 변경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남편은 2012년 1월 27일 해 넘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상대방은 그 채무자의 동생이죠. 동생분은 2012년 2월 15일 LIG 손해보험으로부터 보험금 4천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2012년 2월 16일 주식회사에게 1,60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1,260만 원은 상대방 본인이 인출해서 사용했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채무자가 2011년 9월 5일 남편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 계약자를 채무자에서 상대방, 즉 채무자의 동생으로 변경한 행위에 대해서 부인하고 아울러 원상회복에 가름하여 가액배상을 상대방에게 이제 보험금을 내달라. 원래 이제 채무자 건데 남편의 사망보험금이죠. 4천만 원. 채무자한테 들어온 파산재단에 들어와야 되죠. 근데 이거를 채무 초과인 상태에서 바꿔버렸죠. 채무자가 보험계약자 명의를 변경한 경위를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채무자는 서울 강동구 풍납동의 옥탑방을 아들 명의로 계약. 그 당시에 보증금 4천만 원입니다. 현재는 그 당시 이제 신청할 때 3천 원입니다. 임대차 보증금 출처는 남편 명의의 임대차 보증금과 채무자의 아버지 1,300만 원, 어머니 1,300만 원에게 빌린 2,600만 원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남편 명의 보증금 2,000과 아버지 어머니 친정 아버지 어머니한테 2,600이 4,600 되죠. 그걸로 계약을 체결한 것 같아요. 채무자의 배우자 망인은 2011년 초경 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채무자가 그래도 보험을 협박한 건데요. 채무자가 직접 간병하면서 소득 활동도 중단해야 했죠. 중병 환자가 생기면 치료비, 간병비도 문제고 또 본인이 벌지 못하니까 참 이중적으로 엎친 데 덮친 격이죠. 망인은 2011년 7월 15일부터 돌아가시기 전 2012년 해넘기 1월 18일까지 약 한 8, 9, 10, 11, 12, 6개월간 서울 어디 병원에서 2012년 1월 18일부터 1월 27일까지는 또 땡땡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채무자의 가족으로는 아들이 있었는데 군입대 중이라 간병 및 소득 활동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이에 채무자 동생인 상대방 이모 씨 76년생으로 이제 미혼입니다. 누나인 채무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은 파산관정의 면담 과정에서 상대방이 이제 내형, 자형
자영이 가난 판정을 받았을 때 조카는 군입대를 한 상태였다. 그래서 누님이 직접 자영을 병간호 해야 했다. 저도 누님과 함께 자영 병간호를 하였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아둔 돈 3천만 원을 누님 가족 생활비 및 자영 병원비로 지출하였다. 서울 모 병원에서만 1,500만 원 정도 병원비가 들어갔고 또 요양병원으로 병원비가 100만 원 정도 들어갔다. 제 새마을금고 통장에서 찾은 돈들이 거의 대부분 누님 가족들에게 쓴 돈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준비 서면 저 답변서를 냈겠죠. 이에 신청인이 상대방 새마을금고 통장을 살펴본 바 상대방은 2011년 2월 11일 800만 원, 7월 22일 2천만 원을 자신이 새마을금고 통장에 입금한 후 2011년 2월부터 2012년 1월 15일 자영이 돌아가시기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하여 병원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은 망인에 대한 병원비뿐만 아니라 채무자 가족, 누나의 가족의 생활비로 500만 원 이상을 지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상관자인 채무자 가족 상황 및 상대방의 진술을 검토한 결과 상대방은 자영인 김모 씨가 2011년 초경 가난 판정을 받고 채무자가 간병을 시작한 이후 사망할 때까지 채무자 가족의 생활비 및 병원비의 상당 부분을 부담했습니다. 상대방은 또 미혼으로 건강 상태도 좋지 않아 현재 소득 활동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상대방은 2012년 2월 16일 사망보험금 중 1260만 원을 친인구들에게 빌린 돈을 갚고 아울러 생활비로 상하여 현재 남아있는 돈이 거의 없다. 그래서 보험계약자 명의를 변경한 행위 상당성 여부 부인청으로 취하했죠. 지금까지 들어본 스토리를 보면 결국은 동생이 망인이 이제 가난 판정으로 6개월 이상 투병 중에 병원비 및 누나의 가족들의 생활비를 상당수 도와줬기 때문에 결국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도와주다 보니까 본인도 건강도 안 좋고 아무런 뭐 지금 쓰고 남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누나가 그거라도 받아라. 나중에 매형이 어차피 가난 말기니까 예정돼 있었을 수도 있죠. 시간 문제였지 시한부였죠. 그래서 동생한테 보험 계약을 변경을 하고 그 4천만 원을 수령하도록 도와준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편파 변제라고 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왜냐면 채무자의 채무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한 8천 정도 되니까 4천 정도는 동생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채권자죠. 그러면 동생도 뭐 도와준 게 한 4천 정도 된다 그러면 채권자, 금융권 채권자들이 8천. 그러면 이제 비율대로 나가면 2대 1이죠. 동생은 4천만 원 중에 2대 1이니까 한 2,600? 그죠? 2,600 정도는 토해내야죠. 2,800 정도는. 그래서 이제 관제인은 상당한 행위로 보고 보험계약자 명의를 변경한 행위가 상당하다고 보아 취하했습니다. 그래서 보험 판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파산법상 부인이 대상이 되는 행위가 파산 채권자에게 유해하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당해 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거나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여기 나오죠. 일반 파산 채권자가 파산되는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채권자 평등, 채무자의 보호와 파산 이해관계의 조정이라는 파산법의 지도 이념이나 정의관념에 비추어 파산법 제64조 이거는 이제 구파산법 얘기입니다. 지금은 이제 391조겠죠. 391에서 395조 소정이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보아서 여기서 이제 행위 상당성 여부는 행위 당시 파산자의 재산 및 영업 상태, 행위 목적, 의도와 동기 등 파산자의 주관적 상태를 고려함을 물론이고 변제 행위에 있어서는 변제 자금의 원천, 파산자와 채권자의 관계, 채권자와 파산자가 통모하거나 동인에게 변제를 강요하는 등의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하여 신의칙과 공평의 이념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부당성의 요건을 흠결했다는 사정에 대한 주장 입증 책임은 상대방인 수익자가 있다. 즉 수익자인 여기는 동생이 여러 가지 어떤 사정, 누나를 위해서 가진 전 재산을 하였고 현재 그
소비하였고 그 소비로 인해서 지금 아무런 재산도 없고 건강도 좋지 않고 그런 사정 하에서 이 4천만 원, 더군다나 그 부인 청구를 대상이 된 4천만 원조차도 소비해서 지금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사실은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불능될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결국은 관제인은 취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취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죠. 지금 이제 제가 한 사례 중에서는 보험을 변경했습니다. 전 남편. 그러니까 여자분이 이제, 남자분이 이제 파산 들어갔는데, 보니까 파산 직전에, 파산 선고 신청 직전에 이제 2천 정도 돼요. 2천 정도를 배우자 명의로 바꾸고 이제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를 상대로 부인 청구를 이 직전에 이제 그 파회를 했습니다. 그 변경한 액수는 보험 계약을 변경한 해약 환급금은 한 2천 정도 됐는데 실제 환수는 1200 정도, 800 정도는 남겨두고 1200 정도를 그 여자가 이제 그 보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2천을 가액배상으로 청구했을 때 보험 해약 환급금 상당 그분은 그 보험을 다 깨야 됩니다. 그러면 그 보험으로 얻고자 하는 어떤 여러 가지 건강상의 재정상의 어떤 손해가 막심하죠. 치료상. 그래서 일부 금액 그 중에 한 3분의 2 60% 정도만 환수하고 나머지는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화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조차도 상대방이 지금 그 사안에서는 뭐 자녀 양육 문제는 없습니다. 애들이 다 커서요. 근데 애들이 아직 중학교, 고등학교, 미성년자다. 또 한 명이 아니라 한 2명 정도 되고 더군다나 또 무슨 자녀가 장애가 있거나 특수 어떤 양육이 필요하다. 그런 상황이 되면 설사 보험 계약을 변경하고 파산에 들어왔더라도 이 사안과 비슷하게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사회적 상당성을 이유로 부인 청구를 안 할 수도 있죠. 혹은 했는데 부인 청구를 하는 게 이제 그걸 사전에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이혼을 했기 때문에 협조를 받을 수가 없죠. 그리고 채무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혹시 이게 위장 진술 아니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일단 부인 청구를 해서 거기서 이제 충분하게 자료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취하를 할 수가 있죠. 사회적 상당성, 부인권 행사 조각 사유로 보아서 사회적 상당성을 이유로 이미 제기한 부인 청구는 취하할 수 있습니다. 부인 청구 취하 사례는 다음에 또 하나가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하나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